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은 날짜가 12월 1일이네요. 월요일. 오늘 외출하기 전에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퇴직생활의 시리즈로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말씀드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디테일하게 챗 GPT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검색을 하면서 지식을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 그런 부분들이 경매로 좀 받고 싶다. 경매로 받는 이유는 좀 싸게 하겠다는 거죠. 비용을 줄이고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싸게 해서 뭔가를 공장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은 가게를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은 집 그런 아파트 그죠? 주거용 아파트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취미생활을 위해서 또 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경매를 통해서 얻고자 하신다면은 기본 경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경매 법원에 뜬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땅들이 전부 망해서 뜨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토지 매각이 잘 안 돼서 경매를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띄우면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알려지기 때문에 빨리 매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경매를 이용해서 매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사고자 하는 것은 싸게 하겠다는 건데,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법원에 가시면은 그 땅에 대해서 경매계가 1개, 2개에서 5개까지 울산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있고 다른 도시는 또 더 있겠죠. 작은 도시는 경매 4개 정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담당 사건 번호를 줘야 하면은 경매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 가면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에 대해서. 또 인터넷상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법원에 가면은 더 이제 종이 문서로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초 바탕을 해서 내가 경매를 들어가겠다 했을 때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라면은 10억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겠죠. 1차 경매에서 10억이 오픈되면은 1차에 그 금액에 받고 싶으면은 최소한 10억이면은 10%, 1억을 일단 경매 날짜에 맞춰서 1억을 보증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적게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 금액이 10억인데 12억에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억 2천을 보증금 기탁을 해놓고 이제 12억을 봉투에 써서 내는 거죠. 경매할 때. 그러면은 이제 1등이 됐을 때 12억 이상으로 나오는 금액이 없으면은 낙찰이 되는데, 낙찰이 되면 보통 은행에서는 경매로 된 낙찰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보통 대출이 좀 원활하게 됩니다. 경매 금액에 바탕으로 해서 70%, 토지 같은 60%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80%도 됐는데 금융권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제2금융권에는 더 많이 대출이 되겠죠. 일단 경매로 하게 되면은 일단 10%를 기탁을 해놓고 되게 해야 되고, 대개 1차에 경매를 들어가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싸게 그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경우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차에도 들어온다 하던데 우리 지방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대개는 이제 자기가 경매 넣어놓고 이제 자기 집안에서 필요해서 뭐 다른데 매각할 수 없다 했을 때는 1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3차, 뭐 4차, 뭐 5차까지도 가겠죠. 그럼 1차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나왔으면 유찰되었을 때는 2차에는 거기서 15%, 또 3차에도 또 15%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은 경매를 원활하기 위해서 20%가 30%가 내려가더라고요. 1차에서. 1차에 10억에 유찰되면은, 그 다음 횟수에는 8억. 또 그 다음에 또 8억에서 유찰되면은 2차 유찰되면 또 20%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30%면은 1차에 10억이면은 2차에 7억이 되겠죠. 일단 경매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가 꼭 그 경매를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채권단하고 또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 쪽에서 경매를 넣기 때문에 채권단과 협상해서 금액을 정하고 또 경매를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경매를 뭐 취하시키고 받는 방법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경매를 통해서 받았어요. 채권단과 협상을 해놓고 경매를 해놨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분들이 뭐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었고 금액을 또 채권단이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높게 적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단과 13억 5천을 계약을 하고 경매 공고가 됐을 때 15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대출 승인은 15억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도 안 들이고 80%를 대출받게 되면 하나도 안 들이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돈이 10원도 없이 이제 인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700평 되는 식당을 하나 인수할 때 돈 10원 없이 그 채권단과 협상해서 그 이제 유찰되고 하면은 또 채권단 쪽에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2차에서 제가 이제 금액을 제시하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또 실 거래 가액은 하고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저는 돈이 없이 그냥 은행 돈으로 가게를 운영해서 한 5년 가지고 있다가 한 7억 정도 남기고 매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그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서 테크닉을 발휘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데도 일부러 경매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겁주기 위해서 굳이 입구에 뭐 컨테이너를 두고 농성을 한다든지, 뭐 쉽게 말해서 조폭을 데려놓고 있고 이러면 이제 경매를 보기 위해서 보통 현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 뭐 컨테이너도 있고 조폭들도 많이 보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울산역 인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꼭 인수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 보시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리스크를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악유가 생기겠다 싶으면 피하니까, 그래서 내가 꼭 인수해야 되겠다, 우리 기업이 인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조직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또 서민 입장에서는 또 작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경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경매를 꼭 해서 인수한다는 게 뭐 부도덕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그것도 인수해줌으로 해서 또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경매가 떴는데 은행의 차입금이 15억인데 경매에서 뭐 10억이 되면 또 5억은 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로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매도 활성화해서 인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뭐 적지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기도 도움이 윈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하실 때는 뭐 댓글로도 문의도 주시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산 경험을 통해서
돈 없이 경매 받아서 뭐 3년 5년도 안 되죠. 3년 3개월 만에 7억을 남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댓글 주시면은 많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잘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갖게 되겠죠. 우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배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있을 때 경매도 받고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조금 유심히 관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찰하고 있다가 진짜 좋은 게 나오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필요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을 함양해야 되고 또 탐구도 해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통해서 경험도 취득하고 지식도 취득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12월 첫날 행복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행복은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 5회 뵙겠습니다. 네.